네, 오늘 상한가를 간 특징주 편화산업을 그 상한가를 간 내용만 간략하게 한번 볼 텐데요. 우선은 에어스프링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이슈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증시 자체가 그 국산화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 이유는 일본과의 갈등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과의 갈등이 좀 장기화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일본에 이제 수입을 의존했거나 혹은 이제 일본의 수입에 의존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해외에서 이제 수입을 했었던 부품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국산 장비 개발 기대감 혹은 국산화 성공 이런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나오는 이슈여서 국산화에 대한 그 시장의 반응이 좀 뜨겁다. 뭐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그 평화산업은 이름만 보면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좀 알기가 어려운데 그 자동차 부품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현대모비스와 에어스프링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이슈인데 자동차에 이제 그 방진 부품이라든지 아니죠, 산업용 방진 부품이라든지 차량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한 부품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현대차, 기아차, 뭐 쌍용차 이런 곳에 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출보다는 이제 내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이런 곳에 이제 납품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업체에도 네, 직접적으로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제품 혹은 이제 특수 차량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그동안 별로 주목받을 부분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가총액이 천억도 안 되는 아주 소형주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 네,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네. 2017년에도 영업이익 적자, 2018년 적자예요. 분기별로 보시면 계속 적자예요. 그렇죠? 네, 이만큼 이제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그동안 꾸준하게 좀 우하향 추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나 이제 업체가 그동안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니까 글로벌 완성차 시장 자체가 지금 저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성장인 이유는 일단 경기가 둔화돼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둔화돼서 일단 저성장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것보다 이제 더 큰 부분은 자동차를 탈 만한 인구가 거의 자동차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중국이나 인도 혹은 이제 뭐 베트남 이런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타는 인구가 많이 없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인구가 좀 많이 늘었죠. 물론 이제 인도라든지 뭐 이런 곳은 더 많이 보급이 훨씬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자동차가 보급되는 초기 단계는 지난 것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력은 없어요.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들 튼튼하게 또 잘 만들어져서 한번 타면은 10년, 20년도 타니까 교체 주기도 이전보다는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나 부품주 업체들이 좀 고전을 면치 못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분명히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안 좋고 자동차 수요가 부진했는데 최근에 이제 더 크게 악화되는 부분은 아니고 특히 중국에서 이번 주에 그 자동차 구매 규제를 좀 완화를 해줬습니다. 중국은 한국이랑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한국은 자동차를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그냥 사잖아요. 그 자동차 번호판 발급받잖아요. 차 사는데 뭐 돈 말고 다른 문제로 어려우신 분 있습니까? 없죠. 한국은 그냥 돈 있으면 자동차 다 살 수 있어요. 다 살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대기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교통체증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동차 면허를 발급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자동차를 돈 있어도 못 사요. 번호판을 발급을 안 해줘서 번호판 발급을 제한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중국 GDP에서 10%를 차지하는 게 자동차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런 자동차 구매에 대한 부담을 많이 낮춰줬어요.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중국이 경기부양 측의 일환으로 자동차 구매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조금씩은 이제 살아나는 모습들. 그럼 평화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수 중심이니까 뭐 중국에서 자동차를 더 팔린다고 해도 평화산업이 직접 수혜보는 건 크게 없어요. 근데 자동차주든 부품주든 분위기를 탑니다. 분위기.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완성차 업체든 부품주든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산업에 이제 나온 이슈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그 아까 언급드린 대로 현대모비스와 함께
그 에어스프링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평화산업은 이제 그 현대모비스와 그 공기 탄성을 이용해서 그 차체로 전달되는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흡수를 해줄 수 있는 부품 에어스프링의 국산화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에 성공한 부품은 이제 에어스프링을 구성하는 벨로즈인데, 벨로즈 같은 경우 그동안 많은 국내 업체에서 독자적인 개발에 나섰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가 이번에 이제 성과가 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그동안 수입에 많이 의존을 했어요. 어디서 많이 수입을 했냐면 거의 이제 독일에서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독일이 보시면은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글로벌 자동차 강국하면 이제 일본, 독일, 그 다음에 뭐 미국도 들 수 있고, 한국도 사실 강국입니다. 손가락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긴 하니까. 어쨌든 독일에 대한 이제 그 수입 의존도가 높았어요. 독일 부품사 중에 그 바이브라코스틱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독자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평화산업은 이제 내년 6월 정도, 내년 중순 정도에 그 에어스프링 양산 공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국산화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이런 독일에 대한 수입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평화산업의 수혜가 기대된다. 그래서 이번 이슈는 뭐예요? 이건 단기에 끝날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이제 상한가를 가면 이게 단기에 끝날 이슈인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이슈인지 이런 부분들. 근데 에어스프링 국산에 성공한 것도 사실이고 양산 계획도 지금 구체적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에어스프링은 대부분 독일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국산화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그동안 많이 실패를 했고 이번에는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평화산업의 매출에 기여될 가능성은 매우 높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상승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한 번에 이제 상한가로 막 축축 치고 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있더라도 충분히 재평가가 되면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성차 업체나 이제 부품주의 그런 투자 심리가 중국의 부양책을 기점으로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자동차 관련주나 부품주를 보시는 분들, 단기적으로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번 이제 섹터들 관심 있게 체크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의견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